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한개 풀기 2024년 말 보건관리 5부 되겠습니다. 말의 전신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염증성 부종은 열과 통증이 동반된다. 2. 열사병은 휴식하고 있던 말이든 운동하던 말이든 모두 발생할 수 있다. 3. 쇼크란 급성 혹은 진행 중인 순환장애를 말하며 순환 혈액량이 과다한 상태이다. 4. 탈수는 몸 바깥으로 배출된 수분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수분이 흡수된 상태를 말한다. 비염증성 부종은 염증성 부종과는 달리 비염증성 부종에서는 열과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부종은 당연히 몸에도 사람도 몸이 이제 염증이 있으면 열이 나고 아프기도 하잖아요. 근데 비염증성 부종에는 열과 통증이 없습니다. 열사병은 휴식하고 있던 말도 열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마방이 엄청 덥거나 그러면 가능하죠. 그리고 운동하던 말이든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맞고요. 쇼크는 급성 혹은 진행 중인 순환 장애를 말하는데 순환 혈액량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3번은 과다했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탈수는 체내로 흡수된 수분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수분을 잃은 상태, 그러니까 몸 전체적으로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더 많은 양의 수분이 흡수된 상태 이렇게 했기 때문에 4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열사병은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 비염증성 부종이나 쇼크, 탈수 요거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1번 문제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옳은 것은 땡땡이란 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관절에서 두 뼈가 서로 맞닿는 연골이 깨져 관절면이 거칠어지거나 부분적 마모를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심해지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며 재발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은 제3 중수골 원이 관절면에 땡땡이 자주 진단된다. 1. 건초염, 2. 활막염, 3. 골연골증, 4. 개인대염.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정의만 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 이 책의 이 부분 정도까지 공부를 했으면 막 머리가 잘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초염 하면 건초염, 건과 초에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건초에 염이 생겼다. 큰 힘줄을 싸고 있는 결합 조직인 건초에 일어나는 염증의 총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건에 관한 설명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문제가 아닌 거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2번 활막염도 활막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보기에 설명하는 부분은 관절면이 마모된다거나 이런 걸로 봐서는 활막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활막이란 관절 윤활유에 활액을 싸고 있는 주머니 형태의 막으로 활액을 생산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활막층의 염증을 활막염이라고 합니다. 3번이 골연골증이 답인데요. 그 52쪽 보기의 설명도 나오고 20년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58쪽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쪽수는 교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 교재 말보건관리 교재를 말씀하는데 58쪽에 연골의 영양 불균형, 유전적 원인, 과도한 충격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관절 질병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골연골증은 잊을만 하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4번 개인대염 하면 개인대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개인대염. 그래서 다른 말로 현수인대염이라고도 하는데 현수인대에 무리한 장력이 가해져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골연골증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 번 백신 접종 후에 획득된 면역은 지속되어 매년 재접종 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 항체는 침입한 미생물이 병을 유발하기 전에 이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3. 선천적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태어난 면역으로 종특이성이 있다. 4. 능동면역은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항체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한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 아니에요? 네 문제의 OX를 푸는 막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승마지도사 시험이 어떻게 보면 국가자격 시험보다 더 어렵게 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 면역은 어쨌든 이것도 맨날 나오는 부분이라서 알고 가시면 기본 점수 딴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 부분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번 백신 접종 후에 뜸된 면역은 매년 안 해주면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맞아야 돼요. 뭐 제가 의학적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아는 건 아닌데 그냥 1번 매년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냥 쉽게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 매년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애우세요. 제 말씀은 제 이게 뭐 의학적으로 이게 맞네 안 맞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독감 주사 사람이 매년 맞듯이 그 백신 접종 후에도 매년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거 지속된다, 지속되지 않는다 이런 걸로 꽈서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왔으니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항체는 침입한 미생물이 병을 유발하기 전에 이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요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답이 되겠고요. 선천적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태어난 면역이므로 종특이성이 없다. 종특이성이 뭐냐면은 그 종족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사전적으로는 특정의 생물종 내에서만 볼 수 있는 생물학적인 현상, 이게 종특이성이라고 하는데, 선천적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태어난 면역이므로 종특이성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능동면역은 백신 접종을 통해 인공적으로 유도된다. 이런 표현이 이제 교재에 있고요. 보면 한 개체와 다른 개체로 항체를 직접 전달하는 걸 말한다. 이 부분은 수동면역입니다. 그래서 요게 잊을만 한 번씩 나와요. 능동면역과 수동면역의 차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능동면역은 그 개체를 봤을 때 스스로 면역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렸든 백신에 접종을 맞든 해서 그런 그 어쨌든 그 개체 입장에서는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동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개체인 항체를 갖고 오는 거, 뭐 혈청 같은 걸 주사를 해준다거나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수동 면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항 및 훈항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문제죠. 비출혈이나 뇌신경 이상 증상과는 관련이 없다. 화농성 훈항염, 고창성 훈하면 진구성 훈항염이 있다. 훈항은 코인도에서 중위까지 연결된 3개의 주머니를 말한다. 사훈항의 기능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호흡 시 흡인된 공기를 냉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 OX 문제 4개 푸는 거지 한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요. 비출혈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코 비자를 써서 코에서 피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출혈이나 뇌신경 증상,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신경과 혈관 등의 손상을 주기 때문에 비출혈이나 뇌신경 이상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고요. 2번은 답입니다. 화농성 훈하면, 고창성 훈하면, 진구성 훈하면 3가지가 있고요. 훈항은 코인두에서 중위까지 연결된 한 쌍의 주머니입니다. 코인두에서 중위까지 연결된 한 쌍의 주머니. 뭐 3개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를 꽈서 내다 보니까 나왔는데 포유류가 좌우가 대칭적으로 대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기관이나 뭐 각종 그런 게 쌍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훈항은 한 쌍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밖에 공기가 차고 그 말의 체온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차가운 공기를 훈항해서 데워주고 폐로 넘기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천천히 숨 쉬는 것도 아니고 말 달리면 엄청 빨리 숨 쉬는데 찬 공기가 계속 들어오면 이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거를 생각을 하셔서 냉각시키는 게 아니라 데워주는 역할이다. 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몸이 더 뜨거운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5 소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솔직히 이거 소독 나오면은 전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소독 나오면은 그냥 읽어는 보는데 막 애워도 머리 안 들어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소독 부분을 패스하는 그냥 60점만 나오면 되니까 틀리고 마는 약간 그런 문제로 여겼는데 다행히 이 문제는 좀 풀기 쉽게 나와서 틀리진 않았습니다.
보기 한번 읽어드리면 말을 마방에 들여놓은 채 소독을 실시할 때는 말에게 독성이 적은 계면활성제가 적합하다. 이 소독이란 미생물 중에서 병원체만 죽이거나 그 수를 감소시켜 병원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독법에는 화학적 소독법, 일광소독, 소각소독, 여과소독, 건열소독, 습별소독과 이학적 소독법, 약물소독이 있다. 4. 폐독, 통로 등은 자연정화작용, 일광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표백분, 석회 등을 살포하는 것이 적당하다. 답은 3번이고요. 1번, 당연히 이제 마방에 말이 있는데 소독할 경우에 독성이 적은 게 좋겠죠.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2번도 맞는 소독의 정의에 관한 표현인데 어쨌든 그 병원체를 죽이거나 감소시켜서 약하게 만드는 것,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소독의 정의가 되어 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학 소독하면 화학 반응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약물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적 소독법이 약물 소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일광, 소각, 여과, 건열, 습열 이런 거는 이학적 소독법이 되겠다. 4번 같은 경우에는 폐독, 통로 등 자연종화작용, 일광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표백분, 석회 등을 살펴보는 것이 적당하다. 비교적 표백분이나 석회가 싸잖아요. 바람 불면은 날아가고 햇빛 받으면은 문제가 되는 소독의 효과가 떨어지는 곳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영향을 없이 좀 싼 거 그런 거 하면은 답이 그 표백분이나 석회를 살포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승마주도사 다 풀어봤고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말괄령 산신 및 법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 쿠팡 링크로 구매 시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아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도 올리브영의 각종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